재미있고 기이한 옛 이야기는 앞으로도 훈훈한 이야기만을 골라서 올리겠습니다. 많은 격려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박문수가 해인사에서 한 방 먹은 일입니다. 암행어사 하면 우리는 박문수를 떠올립니다. 조선시대에 수많은 암행어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문수 외에 어떤 암행어사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박문수가 서민의 벗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늘 백성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했으며 백성들은 그가 있으면 행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암행어사 박문수의 문수는 문수보살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리산은 대지 문수사리보살의 지와 리를 가져다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론 문수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게 하여 각가지 다른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혜로운 이인이 많이 계시는 산이라는 뜻으로 지리산으로 적는다고도 합니다. 늦게까지 자식이 없어 박문수의 모친이 100일 동안 인근 사찰의 스님들을 모셔와서는 매일 공양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100일째 되는 날 스님을 모시러 갔던 하인이 혼자 돌아왔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하인이 손을 휘휘 내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절에 가보니 스님이라고 딱 한 분 계시는데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러자 박문수의 모친이 하인을 꾸짖었습니다. 이 사람아, 스님을 모셔라 했지 누가 문둥병 여부를 살피라고 했느냐? 하인이 다시 가서 얼굴이 문드러진 문둥병 걸린 스님을 모셔오자 의사의 모친은 정성껏 스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도 없이 공양을 다 드시고 고름을 흘리면서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부인이 꿈을 꾸었는데 희한하게도 대문 밖에서 고름이 연꽃으로 변하고 스님이 문수보살로 변하여 하늘 저쪽으로 사라지던 것입니다. 그리고 10달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얻은 아들이라 해서 이름을 박문수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박문수에 얽힌 일화와 민담이 무수히 널려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한 가지 박문수가 해인사에서 봉변당한 일을 소개할까 합니다. 어느 해 박문수가 합천 군수로 부임해 갔을 때의 일입니다. 원래 지명은 좁은 내라는 뜻의 협천이지만 합천으로 읽습니다. 이 지역이 온통 험준한 산과 좁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렇겠죠. 때는 조선시대, 불교가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던 시대는 아닙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불교를 멸륜해국의 종교라고 배척했습니다. 멸륜이란 인륜을 망친다는 뜻이니 결혼하지 않는 것을 말함이고, 해국이란 나라를 해롭게 한다는 뜻이니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간다는 뜻입니다. 박문수도 사대분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친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러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제일 가는 절 중에 하나인 합천 해인사에는 신라 말기의 대학자이자 문장가인 최치원과 관련된 전설이 있습니다. 최치원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말년에 이곳에 꽂으며 내가 살아있다면 이 지팡이도 또한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가야산 홍유동 계곡으로 표현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 후에 이 지팡이에서 움이 돋아나 지금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깝게도 이 나무는 2019년 태풍에 쓰러졌습니다. 채치원을 헌무하던 박문수는 날을 잡아 해인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해인사로 올라가는 길은 산이 높고 골이 깊어 풍광이 참 좋습니다마는 무척 힘든 여정입니다. 한창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가는데 계곡 시냇물 사이로 무언가가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그게 무엇인가 하고 보니 콩나물 몇 가닥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쩌쩌하고 혀를 찼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곳에서 쓸데없는 도나 닦는다고 앉아있는 주제에 입에 들어가는 음식 귀한 줄은 모르고 그렇게 입속으로 뭐라 그러며 서너 걸음 발걸음을 뗐을 때 스님 두 사람이 허겁지겁 뛰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박문수가 보니까 글쎄 그 두 동자승이 시냇가로 풍덩 뛰어 들어가더니 콩나물을 양손으로 떠서는 숨을 휴 하고 내쉬더니 값비싼 산삼이나 되는 것처럼 가지고 해인사로 조심조심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안 봐도 전후 사정을 다 알 것 같았어. 박문수는 역시 해인사는 해인사구나 하고 탐복하면서 함부로 생각했던 저 자신을 나무랐습니다. 해인사 격리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절집의 어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주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덕담을 하고 주지의 인도 아래 학사대에 가서 채치원의 전나무도 구경하면서 해인사 경내를 돌아봤습니다. 돌다 보니 수행 중이니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팻말이 써여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지가 그곳은 모른 척 빼놓는 것입니다. 박문수는 저것이 그 이름도 유명한 해인사 선방이구나 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짓궂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척 주지 스님께 말을 건넸습니다. 해인사 선방 스님들이 도가 높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구경이나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지 스님이 갑자기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부 중에는 비록 주지라도 선방에 일없이 드나드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천하의 박문수가 부탁을 하는데. 그래서 박문수를 데리고 선방으로 살그머니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조금만 열고 한참 수행 중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뿔싸 마침 그때가 음력 7월이니 한여름이라 큰 방 안에 100여 명의 스님이 자복 위에 열흘지에 앉았는데 모두 약 먹은 병아리처럼 꾸벅꾸벅 졸고 앉았습니다. 모르는 척하면 될 것을 박문수가 주지 스님에게 능청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지금 저 스님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선방 수자들은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무의도시 간다고 사대부들의 뒷말이 많은데 제대로 걸린 것입니다. 그것도 영조대왕과 바로 통하는 박문수에게. 주지 스님이 할 말이 없어서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는데 옆에서 주지 스님 시봉 들고 있던 나이어린 행자가 위기다 라고 생각하고 대신 끼어들었습니다. 원님요,
저건 말입니다. 아니습니까? 우리 스님들이 동서남북 사방 공부를 끝내고 팔방 공부를 다 끝내고 이제 시방으로 가는 마지막 남은 상방, 하방, 양방 공부를 하느라고 위로 쪼고 아래로 쪼고 하는 겁니다. 어린 행자의 말을 들은 박문수 입에서 탄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천하제일도량 해인사라는 말이 과연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이때부터 박문수는 어디에 가서라도 불교 이야기가 나오면 해인사의 콩나물 몇 가닥을 따라 10리 넘게 개울을 따라온 어린 스님과 선방에서 자기에게 멋있게 한 방 먹인 행자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귀한 옛 이야기 화요일, 불교로 저당 읽기 일요일, 영화로 저당 읽기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시 뵙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